거부권 문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아주 유독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통치자의 고유의 권한이다. 야당 쪽에서는 통치자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다. 이것은 향후 잘못하면 탄핵이 될 수 있다라고 야당 쪽에서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당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서로 양쪽 진영이 대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벌써 몇 번째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 정부는 마치 거부권 정부냐? 이렇게 야당 쪽에서는 비아냥을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이송대원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일을 달아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제의를 하는 것이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견이 대립이 되었을 때에 정부에 주어진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의 하나가 바로 제의 요구권입니다. 흔히 말하는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엊그제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법률안 제의 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에 대해서 투표한 결과 부결로 끝났지요.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는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열리는 22대 국회에 바로 특검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주 격하게 특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특검을 올리겠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거부를 했듯이 국회도 주어진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가 특히 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논쟁거리가 되겠지만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법안이 정말로 꼭 필요한 법안인가? 문제는 없을까? 논의하는 것 자체는 별 무리수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다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거부권, 제2요구권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야당이 이렇게 요구하면서 몇 번째 거부 행사냐 이렇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꼭 필요한 그러한 법안이었는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야가 야당과 정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부권 행사라면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국민을 외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부나 야당 쪽으로 볼 때에 자기 쪽으로 유리한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국민을 외면한 정치가 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저께
최상병 특검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과 야당 쪽 단독으로 쟁점 법안 5개를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하루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 아시죠? 5개 법안,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농업회의 소법, 한우산업지원법,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이 5개 가운데서 정부에서는 개정 공포안을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제2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시간적으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5개 법안 가운데서 1개 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만이 통과를 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포가 되겠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63년도에 한일 회담 반대 때 아주 극렬했었죠. 63년도에 그때의 민주화 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겠다.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교육이라든가 취업까지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마는 비난의 여론이 아주 거셌지요. 그러자 한 발 빼면서 의료, 양로, 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이긴 했지만 이 법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다. 운동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 동의대 사건, 난민전 사건, 그리고 서울대 불합치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까지 유공자로 변신시키는 악법이다. 여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공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자 하면은 누구나가 다 추앙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떳떳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유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유공자인데 그 명단을 밝힐 수가 없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유공자인지 알 수가 없으면서 각종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유공자를 떳떳하게 밝히면서 국가에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선구제 후 그리고 회수 반 돈을 회수하겠다. 먼저 지원해서 도와주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겠다. 그런 방침을 세우면서 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법 자체가 난색 문제가 있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법은 글쎄요. 국민연금의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저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전세 가입자들에게 선구제하면서 나중에 회수.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국민연금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야가 이럴 때는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하지요. 책임 문제가 따르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입만 나는 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특별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쉽다.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거부권을 몇 번째냐? 거부권을 남발한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죠. 몇 번의 거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아니, 이번 과정을 바라보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자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다. 의원들을 싸잡아서 다 이렇게 비꼬고 나서는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과연 합당한 의원다운 발언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다. 비아냥도 너무나도 심하게 나간 그런 비아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5개 법안 가운데서 하나는 공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리고 4개 법안은 폐기 처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국무회의를 서둘러서 임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까? 시간적으로 국회는 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동 폐기 수순인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의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제2요구안을 의결했지만은 시기적으로 국회가 폐원이 되기 때문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서 몇 년씩 방치하다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법안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이번 국회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입법 처리 상황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총 2만 6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고작 10,000건이 조금 못 되는 정도로 아무튼 만여 건 정도가 처리가 됐고 나머지 16,000여 건은 그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책무가 뭡니까?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발의만 해놓고 처리 안 하고 그대로 폐기 처리가 된다. 이것은 오롯이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직무 유기를 범하면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국회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직무 유기에 대한 징벌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
책무를 물을 수 있는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그 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쳇말로 놀고 먹어도 그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대단히 많다. 이런 악순환은 분명히 끊어야 할 텐데 이제 의원들이 오늘부터 300명 의원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개원식을 갖고 의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의원 선서. 의사당에서 300명 의원들이 나서서 의원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을 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1대 국회에도 20대 국회에도 이 선서문을 그대로 손을 들고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4년 동안의 입법 활동, 의원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선서가 한마디로 무색할 정도였지요. 품위 유지 위반 상태가 한두 건이었었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의 잘못된 것, 품위 유지 의무 위반됐을 경우에 국회에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위원회고 처벌도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윤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구들 처리하기 때문에 그저 솜방망이 처리만 하고 있는 것이 윤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즉각 폐지해야 될 그런 윤리위원회입니다. 자, 엄숙하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국립 민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국회의원들인데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21대 국회도 가장 사상 최악의 무능한 국회, 오염된 국회였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야말로 암담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얼마나 또 방탄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 국민들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방탄까지 걱정을 하면서 국회를 바라봐야 합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희생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러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보답해야 할 때이다. 맞는 말이죠. 아니,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걱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뽑아준 선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해지기 위해서 국립 민복을 위해서 나선다고 한다면은 국민을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 조국, 황운하, 이준석, 양문석, 김준혁 등등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고 각종 지금 혐의에 올라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배지를 달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벌써부터 회의에 차 있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까지 걱정을 해야 합니까?
비싼 세금까지 다 내가면서 그들에게 연봉까지 주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제발 이번 국회에는 무리하게 입법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쟁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